줄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슬금슬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중세를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죠. 중세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고려 시대에 나왔던 문제들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와 주세요. 네. 자, 고려말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토지제도 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 성격을 잘 들이다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과전법이죠. 과전법, 고려말의 과전법.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자기를 도와준 신진 사대부들에게 뭐를 해주는 거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죠. 이 과전법이 조선시대의 주요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1번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차등 지급했겠죠. 예, 기본 모태는 전시과에 두고 있어요. 예. 2번 지방거주의 한량품관에게는 군전으로 5결 또는 10결씩 지급하였다. 지방에 사는 한량품관, 그러니까 한량품, 그러니까 그닥 바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5결 내지는 10결, 그닥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3번 수조율은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30도로 정하였다. 그 다음에 4번 전민변정도감의 주재하에 분급 대상이 관인 선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전법이 어떻게 차등 지급한다 이런 거 표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근본적인 거,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파악하면 문제 풀 수 있죠. 여기 전민변정도감 나오죠.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은 이거 딱 아시죠? 뭐예요? 이 권문세족이 불법이라든가 또 그 다른 여타의 그 꼼수를 부리는 방법으로 대토지를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민왕이 누구에게 신돈에게 시켜서, 그죠? 그래서 이 토지를 원래 백성들에게, 전자죠, 백성들에게 바르게 변화시켜서 돌려주는 기구입니다. 공민왕 때 이런 기구가 있었어요. 이 공민왕 때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 공민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암살당하죠. 시해당하죠. 물론 이제 신돈도 쫓아내지고, 그래서 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하고 과전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전민변정도감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고려시대 혼인풍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7급 문제예요. 혼인풍습. 우리가 이제 혼인풍습에 대해서는 여기 해설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혼인풍습. 충렬할 때 충렬왕 박유라는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다가 반발로 곤혹스러웠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요거 지문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다처제에 당시 고려 여성들의 반발. 왕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도 지금 신분의 고하를 물론하고 철을 하나만 두고 있으며 자식이 없는 자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인원의 제한 없이 철을 두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인물이 모조리 그들이 있는 북쪽으로 흘러들어갈까 우려됩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들에게 첩을 두게 하되 품계에 따라 그 수를 줄여서 일반인은 1처 1첩으로 하도록 하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살이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호라비와 홀어미가 줄어들고 따라서 인구도 증가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부녀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워하며 박유를 원망하였다. 때마침 연등의 저녁에 박유가 왕의 향차를 호위하고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박유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자고 청한 자가 바로 저 빌어먹을 늙은이다 라고 하였다. 이 고려서에 나와 있는 이 지문입니다. 이 사료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외국인들이 일부 다처제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우리
고려의 여인들을 뺏어갈까봐 두렵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허용해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1번. 결혼 후 신랑이 신부직에 모르는 서류 부가원의 혼속이 있었다. 그렇죠? 자, 2번. 국왕을 비롯한 종실의 경우 동성근친혼의 종례원 관행이 있었다. 네, 이걸 뭐 못하게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자, 3번. 원의 영향으로 여러 명의 처와 처벌 두는 다처 병첩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그러지 못했죠. 네,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4번. 공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신랑을 처가해서 양육해 혼인시키는 예서제가 있었다. 공녀. 그러니까 이제 그 곡물로 끌려가는 그 여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몽골의 침입 때 공녀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미리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녀 선발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이 만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해 있는 비색이라고 한다. 근래에 만든 솜씨와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그릇의 형상은 참외 같은데 그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연꽃을 엎드린 오리 모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송나라 사신이 서긍이란 사람이 고려의 풍습을 담은 고려 도경이란 자료에서 유출해낸 거죠. 인종 때입니다. 인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자겸이 생각나야 되겠죠. 이자겸. 자, 1번. 이 인물이 맞는 국왕 때 관악진흥을 위해 국자감의 칠제를 처음 설치하고 양형고를 두었다. 국가의 어떤 그 고려에 요거 이제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냥 느낌으로 알아두세요. 고려의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힘을 쓴 사람이 예종이에요. 예종. 교육과 관련된 또 뭐 외교와 관련된 그런 부서를 우리가 예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종이에요. 예종. 칠제를 두었고요. 국학 칠제. 또 그 다음에 국학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인 양용고를 두었죠. 자, 2번. 평양에 기자를 숭배하는 기자 사당을 세워 국가의 제세를 지냈다. 국가의 기자. 중국 사람이죠. 기자가 고조선에 들어와서 기자가 고려의 국왕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자를 숭배하는 그런 사당을 두었습니다. 숙종 때입니다. 숙종. 자, 숙종 때고요. 자, 3번. 경사 육학을 정비하고 지방의 주연에 향약을 증설하여 유교 교육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지방의 주연에 향약을 증설, 유교육을 확산시켰다. 이제 요것이 이제 인종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7급다운 문제예요. 요 문제는 정말 7급다운 문제예요. 자, 4번. 전국을 5도 양계를 두고, 요거는 요 정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5도 양계로 재편했던 사람은 바로 현종이죠. 현종. 그럼 그 이전에 고려의 행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손을 댄 사람은 누구예요? 성종이죠. 그래서 전국의 중요한 12목의 중앙관리를 파견했었죠. 이것을 현종 때의 5도 양계로 두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과라원에 들어갈 고려시대의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초위에 뭐를 설치하여 시중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로 판사를 삼고 판추밀 이하로 사를 삼아 일이 있을 때 모였으므로 합좌라는 이름이 같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동안 모이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이기도 하고 안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최고의 회의기구입니다.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 이것이 나중에 이제 도평의사사로 됐는데, 자, 1. 군사기밀과 왕명 전달을 담당했다. 이건 뭡니까? 중추원이죠. 네, 중추원. 2.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담당하는 기구다 해가지고 3, 4. 자, 조선시대의 3, 4와는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3, 4는 왕권을 견제하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자, 3번.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 암행어사 출도요. 어사대죠. 어사대. 그 다음에 양계의 축성 및 군사력 등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논의하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온다. 막 이럴 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양계는 어디예요? 군사지역에 설치했던 행정구역이죠. 동계, 북계.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번 문제. 고려시대의 좋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7급 문제입니다. 1. 양계에서는 조세를 현지 경비로 사용했다. 네, 국경 지역에서는 조세를 현지 지역으로.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인유 지역이라고 그러죠. 조세를 서울로 안 보내도 되는 지역을 인유 지역이라고 하죠. 조선 시대에도 이런 인유 지역이 함경도, 평안도, 뭐 북계, 동계 비슷해요. 함경도, 평안도 위치적인 곳이. 2번 조창에서 개경까지의 운반은 조창민이 담당했다. 그렇죠. 3번 좋은 양이 증가하자 주교사 소속의 배를 이용했다. 자, 고려시대 때 또 고려에서 조선시대 때 가면서 이 조세를 뭘로 운반합니까? 수로를 통해서 운반합니다. 수로를 통해서 운반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교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곳이냐, 주교사. 다리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조 때, 조선시대의 정조 때 아버지 사도세자 이렇게 보러 갈 때 이제 한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다리를 만들었었죠. 배다리. 이런 배다리를 설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호남 지역에 조세 운반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박 교량과 관련된 일을 주로 다뤘던 곳이 바로 교량, 주교사다. 슬급다워요. 자, 4번 좋은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부터 5월이었다. 운반 기간.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 이것도 이제 7급 문제죠. 이것도 7급다운 문제입니다. 귀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공포를 기둥 위에 배치하는 무슨 양식은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건축 양식이었다.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배치하는 무슨 양식은 고려 후기에 등장하지만 조선시대에 널리 유행하였다. 조선 전기 때에 유행했던. 그러면 공포라는 게 뭐죠? 공포?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제가 잠깐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뒷받침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되죠. 기둥.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과 기둥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게가 요쪽 부분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기둥이 지붕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요런 거를 둡니다. 요런 거를 두는 거를 우리가 공포라고 그러는데, 이 공포가 하나다. 기둥 위에만 배치하는 공포가 하나다. 이걸 주심포예요.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심판 주심 몇 명이죠? 한 명이죠. 주심포.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배치하는 공포가 여러 개다. 그래서 만을 다자해서 다포입니다. 다포.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도 이렇게 공포가 있으면 뭐가 된다? 다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포.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부석사 무량수전, 기억. 부석사 무량수전은 간결한 맞배 지붕이다. 지붕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지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이 문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팔짝 지붕이고요. 자, 2번 기억. 팔짝 지붕인 봉정사 극락전은 장엄하고 화려하다. 이건 맞배 지붕. 자, 3번 니은.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사찰의 전통을 이었다. 네, 백제사찰의 전통을 이었는데 이게 무슨 양식? 주심포 양식이 아니라 다포 양식이 아니라 주심포 양식이죠. 그 다음에 4번의 니은. 맞배 지붕에 성불사 응징전이 이행한다.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맞배 양식 하나만 다포 양식 하나만 여러분들 이해해달라고 제가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죠. 다포 양식은 성불사 응징전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볼게요. 팔짝 지붕은 뭐고 맞배 지붕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봉정사 극락징이죠. 이 지붕과 여기 이제 전면 후면 있잖아요. 지붕과 지붕이 맞닿아 있어요. 배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맞배 지붕이라고 합니다. 맞배 지붕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팔짝 지붕인데, 요 팔짝 지붕. 자, 팔짝 지붕을 잠깐 보게 되면 지붕과 지붕 요 사이에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이제 팔짝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요게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요런 형태가 또 추가가 되었죠. 이게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 그래서
조형미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팔짝지붕이 훨씬 더 아름답죠. 예, 팔짝지붕. 그래서 팔짝지붕이 나중에 우리나라 건축물에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 팔짝지붕이.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우진각 지붕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히 중국의 어떤 그 궁궐 건축 양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붕이거든요. 이 우진각 양식. 이것도 이제 참고로 한번 들어만 보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7번.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예, 보기 봉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소설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 이런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었다. 이 고려 정기 때 만들어졌던 이것은 바로 뭐죠? 고려 사기죠. 고려 사기가 아니라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얘는 뭡니까? 삼국유사예요. 일련의 삼국유사. 네. 이 기 전체, 여기 기 전체라고 딱 돼 있죠. 기. 본기, 전, 열전, 기 전체죠. 자, 이 고려 전기 때 김부식이 만들었던 이 삼국사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뭐예요? 4대적인 어떤 사상을 담고 있고요. 유교 사관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충렬왕. 요 충렬왕이라는 요 왕 자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죠?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기죠. 그래서 어떤 우리 그 눌려있는 고려인들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고려가 어디를 이어받았다? 신라를 정통으로 계승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삼국유사는 이 자부심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아니죠. 2.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아니고요. 3번 나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하였다. 그렇고요. 4번에 나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했다. 예, 요거 나가 4번 보기 4번이 바로 삼국사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리문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개혁을 추진한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했다. 정방 폐지,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딱 떠올리죠? 공민왕을 떠올리죠. 근데 정방 폐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방은 최초에는 누가 세웠어요? 최후가 만든 거죠. 최후가 인사행정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기구였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 기구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그래서 정방을 폐지해, 왕권 강화 차원에서. 그래서 공민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사리번이 꼭 나와요. 사리번. 그래서 요 사리번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충선왕이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충선왕이다라고 꼭 생각하세요. 이 정방은 고려 말, 거의 조선이 세워지기에 이성계가 집권을 했을 당시에 창왕 때에 비로소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자, 충선왕은 무엇을 했느냐? 충선왕은 거의 고려에 없었어요. 거의 그 원나라 수도에 있었습니다. 자, 1번 만권당을 통해 고려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교류에 힘썼다. 자, 만권당은 또 뭐냐? 만권당.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원나라 수도에다가 성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에요, 이게. 성리학을 왜 하려고 한 거죠? 뭐 때문에? 자기의 어떤 친위 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죠. 네, 맞는 얘기고요. 2번 도병마사를 도병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했다. 그건 충렬왕이고요. 충렬왕. 자, 3번 천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정벌을 단행했다. 이건 언제입니까? 이건 언제예요? 요동정벌을 단행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국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 말 우왕 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4번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반원 자주정책.
이게 누가니까 반원자주 정책을 실시했던 대표적인 고려의 국왕은 공민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9번 문제.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제도에 대한 보기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이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전시과 문제. 우선 시정정식과 경종대, 그 다음에 목종대, 개정정식과, 그 다음에 문종대, 전식과, 가가 뭘까요? 경정정식과예요. 경정정식과. 완전히 굳혔다라는 뜻이죠. 자, 시정정식과 전에는 역분전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었죠. 역분전을 누가 했어요? 역분전 누가 했습니까? 태조 왕건이 했었죠. 그래서 공신들에게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 역분전이 그대로 시정정식과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고쳤다라는 겁니다. 약간 고쳤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인품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관직의 고하, 요것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현직 관리냐, 퇴직 관리냐,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러니까 건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가 모자라지죠. 예,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해요. 개정을 해요. 그래서 목종 때는 뭐를 안 주는 거예요? 얘를 안 주는 거예요. 인품을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품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어떤 그 집안의 어떤 가문, 또 이 공을 세운 공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토지가 많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직의 고하예요. 고하. 네, 그 사람들에게 거의 토지가 나갔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는 이제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경전정식과를 했던 경전정식과를 했던 문종 때는 이제 뭐를 안 준다? 얘를 안 준다라는 겁니다. 얘를 안 준다. 그래서 관직의 고하,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 이것이 경전정식과입니다. 경전정식과. 아시겠죠? 그래서 전식과의 정의를 쓰세요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5색깔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었다. 그래서 왕권 강화 차원에서 공복을 지급했던 고려시대의 최고의 왕권이 강했던 왕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죠. 광종이죠. 광종. 그래서 미칠 광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미칠 광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대표적인 제도가 우리가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산직이 전지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산직, 물러간 사람. 네, 맞는 얘기고요.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당연하죠. 토지가 없으니까. 무방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네, 특히 경전전식과 요 때는 무인에 대한 대우가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무인에 대한 것이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 그러면 왜 무인에 대한 대우가 조금 나아졌느냐? 요 때에 뭐 때문에 나타나요? 거란족이 쳐들어왔죠. 거란족이 쳐들어와서 이 군인들이 죽어라 하고 싸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인에 대한 대우가 좀 더 나아졌다. 그래서 기억만 빼고 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역시 토지제도죠. 고려시대의 이 토지제도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리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태조 24년에 처음으로 기억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사만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들과 군사들에게 그 관계가 높고, 그 관계라는 게 이제 관직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거죠.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한지, 공로가 크고 작은지, 이것이 바로 이제 인품이에요. 인품. 그래서 기억을 차등 있게 주었다.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 상관, 각품에 모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이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니은의 등급을 정하였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가 주었던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다? 역분전이고요. 역분전. 그리고 경종 때 했던 것이 이제 전식과죠. 무슨 전식과입니까? 예, 약간 고쳤죠. 그래서 시정전식과. 그래서 뭘 고르시면 돼요?
예, 2번 고르시면 되겠죠. 역분전 연식과. 자, 그러면 이 훈전은 뭐예요? 훈전. 이 훈전이라는 게 뭐예요? 훈전. 이 태조 왕건이 준 거죠. 훈장받은 사람에게 주는 토지입니다. 훈장받은 사람에게 주는 토지. 일종의 뭐 개국공신들에게 주는 그런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둔전이 있습니다. 둔전. 둔전은 뭐죠? 이 둔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둔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둔전이 있어요. 자, 이 둔전은 뭐냐면 이 군둔전만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군둔전은 군대가 이제 주둔을 하잖아요. 그럼 군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줍니다. 땅을 줘가면서 야, 니들이 먹고 살아라. 이 땅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것이 이제 군대 주둔지에 주는 것이 이제 바로 군둔전이고요. 관둔전은 관청이 있는 곳에 이 관청의 소유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관둔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밑주신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석탑을 바르게 나는 것은 석탑. 자, 우리나라의 탑의 양식은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이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천에는 화강암이 널리 널려 있죠. 네, 석재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황토가 많아 전탑이 유행했는데 기역 신라에서 이를 본떠 석재를 벽돌로 잘라서 만든 탑을 만들게 됐다. 딱 느낌 뭐죠? 분황사 모전 석탑이죠. 통일 이후 신라는 백제의 석탑 양식을 받아들여 비애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석탑 양식을 만들어내었다. 불교가 더욱 대중화되고 토착화되었던 고려시대에는 안정감은 부족하나 층수가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석탑이 건립되었다. 니은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도 만들어졌다. 자, 삼국시대의 석탑들 같은 경우에 좀 웅장해요.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탑이 층수가 높으면 안정적이지 않죠. 왠지 불안하죠. 쓰러질 것 같고 우리가 이 높은 빌딩 아래서 바라보면 좀 이렇게 어지러지하듯이. 네. 근데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원나라에서 굉장히 그 사치스러운 불교인 라마 불교가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탑도 굉장히 화려하게 막 대리석으로 막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다각 다층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분황사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려면 뭐죠?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자, 나머지 탑들은 여러분들 아실 텐데 보기 4번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뭐냐? 세조, 조선의 세조 수양대군이 이 경천사의 10층 석탑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2번. 고려시대 토지 종목 중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역. 원종 12년 2월에 도병마사가 아래기를 근래 병난이 일어남으로 인해 창고가 비어서 백관의 녹봉을 집하지 못하여 사인을 권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컨대 경기 패란을 품등에 따라 기역으로 지급하게 하소서. 네, 원종입니다. 원종. 이 원종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병난, 여기 병난 나오죠. 이 몽골의 침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도 좀 줘야 되겠죠. 예, 뭐라도 좀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무엇이냐? 녹과전이다라는 겁니다. 녹과전. 예, 녹과전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구분전은 여러분들 하급 관료라든가 유가족에게 주는 그런 토지고요.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사패전이 있어요. 4번에 사패전인데 이 사패전은 뭐냐면 이 뭐 녹과전 주고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침입 이후에 몽골한테 이 빌붙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계층이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권문세족이죠. 이 권문세족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 있다 보니까 이제 토지가 당최 없습니다. 당최 없어요. 네, 없어도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그래서 이 황무지 있잖아요. 황무지. 이 황무지를 개간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주게 되는. 예, 그거라도 먹고 살아라. 황무지 개간 시에 소유권을 주는 이것이 이제 바로 사패전입니다. 고려 후기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사건으로 즉위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목종의 모우인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불륜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켰다. 이게 참 이게 얽히고 설키고 저기 된 건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 강조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피해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유능한 장수이기도 했었는데 이 천추태후와 김추왕이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애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애를 안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종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가올 때 목종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죠. 근데 딱 가보니까 목종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종을 폐위시키고 이로 인해서 누가 임금이 되는 겁니까? 현종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현종. 현종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렇죠. 현종 때에 초조 대장경 거란 침입으로 인해서 초조 대장경을 조판하게 됩니다. 2번 지방관이 없는 속군에 간무를 파견하였다. 간무, 여기서 간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암행어사 같은 그런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인데, 이거는 예종 때에 병원 이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이자겸이죠. 얘네들의 전횡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방의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관리, 명칭을 간무라고 불렸습니다. 자, 3번 부모의 명복을 빌고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네, 현종 때고요. 4번 개성부를 경중 5부와 경기로 구획하였다. 현종 때 비로소 고려의 행정제도가 다 완성이 되죠. 오도 양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기 4번은.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4번. 신편 제종교장 총록을 편찬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승려에 관련 이거 많이 나왔죠. 신편 제종교장 총록, 이거 불교 관련된 것이죠. 자, 이것을 작성했던 사람은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의천, 왕자의 신분이죠. 의천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서 만든 종파가 뭐죠? 천태종이죠. 천태종으로 통합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1번 선종의 일파인 임재종을 들여와 천파했다. 임재종이 뭔지 몰라도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대각국사 의천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이건 고려 말에 보우라는 승려입니다. 자, 2번 거조왕 길상사 등에서 정예결사를 주입니다. 정예결사. 자, 이 정예결사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뭘까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는 운동을 정예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종에서 주장하는 건 뭐였죠? 참선이었죠. 또 수행이었죠. 교종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불경영구였죠. 이건 누구예요? 이 정예결사. 그래서 수선사라는 그 뭘 만듭니까? 이 조직까지 딱 만들죠. 예. 바로 이로 인해서 조계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죠. 진울. 자, 3번 우리나라의 천태교학의 전통을 원효에게서 찾았다. 이거 맞는 거죠. 천태종입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성속무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종단을 통합하려 했다. 최초로 종단을 통합하려 했던 것은 광종 때의 균여입니다. 균여전을 만들었던 균여입니다. 균여. 정답은 3번. 자, 15번 볼게요.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몽골 침입 시기에 망이, 망소이, 만적 등이 봉기하였다. 이거 무인집권기죠. 무인집권기. 그래서 망이, 망소의 해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중부, 만적 같은 경우는 또 누구예요? 만적은 이 최충원의 노비였죠. 무인집권기고요. 이거 아니고, 강화도 천도에 대해 삼별초가 반대했다. 삼별초는 강화도 천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개경으로 환도했던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몽골에 항복하는 걸 반대했던 것이죠. 황령사, 구축목덕가,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다. 네, 그렇고요. 김윤우와 처인 부국민들이 몽고의 장수 살리타를 물리쳤죠. 네, 죽였죠. 네.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8만 대장을 조판했다. 초조 대장경에 불타없어져서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을 조판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미음 정답 4번. 자 16번 고려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옳은 것만을 골라라. 예, 이게 7급으로 나왔어요. 이 7급으로. 자 여성은 재혼이 가능했습니까? 네. 눈치 안 보고 고려시대의 여성은 재혼이 가능했어요.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었어요?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고르게 상속되었다?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해 소유권은 남편에게 수용되었다? 아닙니다. 여성 거예요. 그래서 뭐 골라줘? 기역과 딕을 골라줍니다.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우리나라 전 시대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지위가 높았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네. 요때 여성들은 좀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미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국공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견인의 뇌물을 받아 집에서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근이 되었다. 아유 뭐 하늘 높은지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자겸이죠? 이자겸은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가 일으킨 난을 경계의 난이라고 한다. 경계의 난이 아니라 이자겸의 난이죠? 그럼 경계의 난은 뭐예요? 무인정권과 무인정권을 반대했던 김보당의 난, 이 두 난을 합해서 경계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의 난. 그래서 경인령과 무인의 난, 경인령과 김보당의 난, 개사의 난. 그래서 앞에 글자 따가지고 경계의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아들을 출가시켜 현화사의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네,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관계. 그러니까 뭐 종교도 지가 그냥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맞는 얘기고. 3번 금의 군신관계의 요구에 반대하며 금정벌론. 금나라가 사대 이해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자고 그랬죠. 예, 이자겸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 이후에 금나라를 쳐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묘청이죠. 묘청. 4번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지덕 세왕설을 내세워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서경이 좋습니다 라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누구예요? 묘청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8번 미주주인 이 기구가 설치된 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다. 아시죠? 고려 말 최무선의 뭡니까? 화통도감입니다. 화통도감이에요. 화통도감. 자, 1. 보건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네. 고려 말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학문보다는 신진 사대부들이 진출했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유학이 발전하는 시기죠. 그래서 뭐 도교라든가 또 뭐 불교라든가 이런 것을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이거 고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참고로 누굽니까? 예종이고요. 2번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유절. 자, 직지심체유절 이게 고려 말에 간행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만 프랑스에 있습니다만. 자, 3번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했다. 의천이죠. 의천 고려 전기의 사람이고 시무 28조 유교정치. 이건 뭐예요? 고려 전기의 성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화통도감. 1377년도 요때에 직지신체유절이 간행이 됩니다. 우왕 때. 정답 2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기 예문들을 잘 읽어보시면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문제 푸실 수가 있어요. 자,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됐던 시기의 경제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기에는 은 한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서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이 힘들어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은병을 만들었다.
자, 이것이 이제 은병이죠. 은병. 이 화폐 구실을 했습니다. 활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자, 화폐를 가장 많이 만들었던 시기는 바로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개방적인 무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숙종 때.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자, 이양법은 모내기법인데 그 고려 후기 이암이 중국의 농소를 소개하게 되면서 이양법을 알게 됐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에 이양법은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행해집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건 조선 후기 들어가서다. 이거 절대 보시면 안 되겠고요. 2번 책,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무의식의 고려 시기 그랬겠죠. 3번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했다. 이거는 지증왕 때 했던 것이고요. 4번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했다.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서 정답 2번. 자, 20번.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패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항복하니까 서경으로 천도해 주세요. 누가? 묘청. 그렇죠? 그러면 1. 이 사상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땅의 형세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이 결정이 된다. 풍수지리설이죠. 자, 1번 서경천돈동의 배경이 되었다. 네.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도 되었을까요? 그렇겠죠. 자, 3번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 위에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도교죠. 도교. 풍수지리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도교. 자, 그 다음에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시대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시대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20번까지 풀게 되면 약간 어질어질 아리까리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또 여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